안녕하십니까, 월바락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시간 방송을 했던 내용에서 우레탄 방수 도장 담금칠 방법과 여러가지 우레탄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과 이야기했던 영상을 별도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이쪽 공간은 제가 한 번도 노출을 안 했던 공간인데 그냥 오늘은 보여드립니다. 하이퍼님,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짬 나가신다고 테스트 하신다고 아까 봤는데 답을 못 드렸었네요. 자, 일단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런 깔때기, 주방 코너에 가시면은 이런 깔때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석유 붓는 뭐 그런 거 골로에 붓는 그런 형태의 형태인데, 요거 이제 음식할 때 쓰는 건데 요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 우레탄 있는 건 나중에 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여기 부을 때 관에 이렇게 위에 놓고 부으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흘리지도 않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레탄을 통째로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이제 페인트 쓰시는 분들이 여기 뚜껑을 개봉을 하고 뭐 이렇게 떠낸다든지 부어서 쓰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얼마 못 쓰고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레탄을 사가지고 오면은 요 위쪽에 한 3mm 뭐 이렇게 여기 구멍 하나 뚫고 180도로 반대쪽에 구멍을 한쪽은 좀 작게 한쪽은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네, 뚫어 놓고 처음에 하시면 여기 페인트가 거의 이까지 꽉 차 있거든요, 우레탄이. 그래서 조금 흐르는데 이렇게 그냥 양쪽에 구멍 내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부으시면은 지금 구멍이 좀 작게 돼서 내려오는 게 한참 걸리는데 조금씩밖에 안 내려오는데, 우레탄을 이렇게 한 통을 사면은 제가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도 이게 굳기 전까지 완벽하게 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편하게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실온에 보관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량으로 작업을 많이 안 하시면 소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찌나라나 이런 데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걸 사서 쓰시는 게 훨씬 좋죠. 하이퍼님,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쓰면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쓰면서 보충해주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쓸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굳고, 지금 이 정도까지 채워서 만들어 놓으면은 30개, 지금 35개인데 티핑 담금칠하면 이 정도로 줍니다. 주는 게. 그러면 이제 찌가 닿지를 못하면은 다시 보충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m짜리까지 작업할 수 있는 담금칠 통입니다. 큰 통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 작은 통도 있습니다. 작은 통으로 하시면은 우레탄 사용량이 확 줄죠. 방송 전에 우레탄을 채워 넣을 걸 그랬습니다. 무지 팔 아픕니다. 소량으로 하실 때는 후철도 괜찮습니다. 오지 캠핑님 말씀대로 얼룩이 이렇게 층이 질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금방 속달이 되니까, 대량 작업 안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필요 없이 많이 쓰시는 거죠. 소모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 일단 이 정도 하면은 1대1 정도 되거든요. 이 색제하고 이 정도 갈 거니까 한 1대1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여기는 테이프 갖고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우리 박스 테이프 이런 거 가지고 붙여주시고
공기만 차단해 주시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실온에 보관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열 받으면 빨리 고되니까 그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이게 이렇게 큰 걸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굳으면 굳는 대로 실온에 보관해 놓습니다. 실온에 보관을 해 놓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느낌상으로 한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뚜껑 나중에 열어보면 위쪽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표면은 굳고, 페인트 뭐 뚜껑 열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위쪽은 굳고 안쪽은 또 안 굳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굳는 것들은 그냥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써야 되라고 하시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레탄 신라입니다. 제가 희석제를 쓰고 있는 건데, 그냥 요렇게 해서 이건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액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채우시면 안 됩니다. 상부에 한 3cm 정도 남게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찌를 넣었을 때 이렇게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꽉 채우시면 흘러 넘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일반 비닐입니다. 일반 비닐인데, 요 비닐을 이용을 하셔서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뚜껑만 가져가시면 여기 이제 우레탄 찌꺼기들이 묻으면서 나중에 밀폐가 안 됩니다. 밀봉이 안 되거든요. 저도 오래 써서 지금 밀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씌우고 요렇게 닫으시면, 요렇게 닫아 놓으시면은 완전 밀봉된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반반 해가지고 섞어 놓으면 위쪽은 희석제고 아래쪽은 우레탄인데,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중간에 막 섞이는 게 보이거든요. 물 흘러내리듯이. 뭐 저어주고 하실 필요도 없고, 이 좁은 유리관을. 이것도 이제 희석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양, 뭐 이런 것들은 개인 따라 다 다릅니다. 개인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올려주시는 글 내용을 제가 다 읽지를 못해서 요거 하고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따라놓은 우레탄은 살짝 조금 처음 샀을 때보다는 살짝 좀 굳은 상태입니다. 경화가 완전히 진행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좀 뻑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섞이는 게 안에 두 용액이 섞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층이 안 지게끔, 새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대여섯 번 흔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좀 많이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안에 이제 기포가 생깁니다. 공기 방울이 생기는데, 요거는
잠시 이렇게 열어두시면은 금방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은 그 공기방울이 없어지고 나면은 티핑을 하십시오. 일단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요렇게 준비를 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넣었다 빼는 거니까 특별한 건 없죠. 일단 그 과정도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림칠도 그 담금칠이랑 거의 공정이 같습니다. 그 공정의 상태가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담금칠을 하시는 게 작업 속도가 빠르죠. 흘림칠 하는 것보다. 흘림칠 같은 경우는 흘림칠도 이제 소량으로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 그 우레탄 양도 작게 들어가고 방법인데 이거 이렇게 붓고 막 돌려주고 뭐 들고 또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쑥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적당하게 마감 평탄에서 본드 발린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우레탄을 넣어주고 이렇게 빼주고 여기 이렇게 바로 걸어둡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지금 화면에 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업하는데 티핑하는 과정만 보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어제 작업한 건 제가 붓으로 한번 다 털어줬고 먼지를 미세먼지가 붙어 있으니까 다 털어줬고 한데 요렇게 하시고 나면은 물로 한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세척 한번 하시면은 미세한 것들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간혹 여기가 이제 우레탄을 저렇게 하고 나서 까칠까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지가 묻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수세미, 우리가 쓰는 일반 수세미에 비누, 트리오 이런 거 해도 상관없고 거품 많이 내서 이렇게 쑥쑥쑥 문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로 싹 씻어주시고 건조시켜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먼지가 좀 많이 묻었다 싶으면은 이제 그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다 되면은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속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너무 빨리 하시게 되면은 우레탄이 흘러내리는 속도보다 이걸 빨리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졸졸졸 흐르거든요. 이렇게 빨리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뚝뚝뚝뚝 흐릅니다. 이러면 이제 넣었다 빼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일하는 속도는 좀 빨라지는데 쓸데없이 이제 집에서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뺄 때 천천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레탄이 결국 이제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몇 방울씩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우레탄이 다른데 이렇게 묻는 그런 것도 방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척을 먼지를 털어내고 물 세척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넣고 안에서 좀 살살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냥 제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안쪽에 있던 미세먼지들까지도 다 우레탄에 푹 적셔지는 형태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나옵니다. 표면 자체는. 저같이 큰 통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30짜리 이런 것들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낮은 것들 하면은 우레탄 들어가는 양도 작고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데 보관하시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래 좀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우레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쓰고, 구동은 버리고 또 개면 되고. 지금은 요게 금방 희석을 한 게 돼서 색깔이 투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경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살짝 푸른빛이 돕니다. 완전 투명해서 이게 살짝 푸른빛이 돌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희석제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아까워 가지 마시고 깨끗하게 버리시고 새로 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하이퍼님 말씀같이 붓으로 칠하게 되면은 어떤 데는 좀 두껍게 되고 어떤 데는 좀 얇게 되고 이럴 수 있는데 티핑이나 흘림철도 한쪽이 좀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데 흘림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당금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동원 같이 전체적으로 묻어서 쭉 수직으로만 해주면은 쭉 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하고 천 번이 되는 걸 또 위에 물사포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작업 방법이고요. 뭐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시면은 이렇게 그냥 아까 요 마감 평탄할 때 평탄 자체를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표면이 매끄러우면은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일정하게 통통하지 않게 지금 당금칠을 하면 다 올라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게 굽고 나면은 광택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번 정도 하시면은 그때부터 광발이 확 살아 올라오거든요. 광택이 나기 시작하는데 광택이 딱 나기 시작을 하면은 불빛에 형광등이나 이런 불빛을 놓고 이렇게 싹 돌려보시면 여기 이제 불빛이 밝은 라인이 쫙 지지 않습니까? 그게 일자로 쫙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싹 돌렸을 때. 근데 이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싹 돌리는 과정에서 그 빛이 일정하게 안 나오고 우글우글해지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돌려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일자로 나오면 상관이 없고 이게 일자로 나오지 않으면은 물사포 하셔야 돼요. 위에 평평하게 땡땡 해주셔야 되고 다시. 그래서 다시 뭐 디핑이든 뭐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거 아니면은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 또 약간 예를 들어서 표면이 약간 요철이 울퉁불퉁하게 있다 해도 찌를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찌의 성능은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매끈하게 작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완성도가 좀 더 높으냐 뭐 요런 차이는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칠이 건조가 되면은 웬만한 인내력 가지고는 이거를 다시 뭐 샌딩해서 한다거나 아이고 내가 쓸 건데 뭐 이러면서 쓰는데 이상 없는데 그냥 쓰지 뭐 또 며칠을 어떻게 해. 그래서 보통 다 그냥 쓰시더라고. 네. 아주 매끈하게 하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물사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1200번, 1300번까지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사포에는 800번 쓰거든요. 800번 정도 써서 하고 또 물사포도 갈고 나온 미세한 가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물에서 잘 씻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상태에서 수돗물 켜놓고 사포 손에 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힘줘서 많이 갈리고 어떤 부분은 작게 갈리고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물사포 할 때도 그냥 선반에 아까 평탄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기계 물려놓고 돌립니다. 이렇게 사포를 물에 묻히고 물이 적으면은 그 스프레이로 물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뻑뻑한 그 가루들이 나오거든요. 물 묻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거 이제 다시 세척하고, 세척해서 말리고 다시 디핑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번거로운 과정이죠. 제가 이제 시작업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저 같은 경우는 물사포 잘 안 하거든요. 마감 평탄할 때 표면을, 조금 전에 했던 마감 평탄 작업에서 표면을 최대한 깨끗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디핑해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우레탄을 담금 칠하는 방법, 흘림 칠하는 방법, 또 붓으로 칠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도료마다 또 특징들이 있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하시든 한 번씩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쓰기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량 작업할 때는 뭐 30개, 40개가 이렇게 대량 작업할 때는 당금칠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고요. 소량 몇 개씩 한 10개 안쪽 이렇게 작업할 때는 붓으로 하셔도 되고 걸림칠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나고 하시면은 이건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비닐로 덮으시고 뚜껑 닫아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매달아 두실 때 요게 정확하게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 계속 이렇게 위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간혹 이게 중심이 안 맞아서 약간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삐딱하게 살짝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쪽은 두꺼워지고 한쪽은 얇아집니다, 칠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이렇게 해두시고 수직이 맞는지 보셔야 되고, 제가 빨래집게를 쓰는 이유가 위에 이제 고리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요게 수직을 딱 잡아주거든요. 간혹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버리면은 수직이 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손을 봐서 중심 가까이 갖다 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오진성님 반갑습니다. 찌다리의 오진성님, 같이 티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티핑 해놓은 건데 여기 찐데 이거 한두 번 더 담궈야 됩니다. 지금 이전에 그 만들었던 건데 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아래쪽도 두꺼워집니다, 당연히. 요렇게 해서 이제 흘러내리니까 두 번, 세 번. 근데 요건 뭐 두꺼워져도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우리가 자립 기립할 때 요렇게 해서 아래쪽이 무거워지면 이렇게 빨리 쓰거든요. 잘 쓰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무게감이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작업을 하는데, 최종 완성됐을 땐 여기 이제 우레탄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제 무게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아래쪽이. 그런 또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됐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는 실제로 1.2짜리 쓰는데 1.2보다 두꺼워서 한 1.5 정도. 요거 재면 한 1.5 정도 요건 그 이상 나올 겁니다. 요건 솔리드가 돼가지고 1.5짜리거든요. 훨씬 두껍게 나오는데, 요 부분 두꺼워지는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방울 당연히 맺힙니다. 저도 방울 맺히거든요. 맺히고 나면은 그거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요거는 방울이 거의 안 맺힌 건데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떨 때는 여기 크게 맺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금 저렇게 작게 맺힐 때도 있습니다. 흘러내려 버리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다 흘러내리고 마지막 방울 정도 이렇게 맺히면은 휴지로 그냥 이렇게 또 꼭꼭 한번 찍어 주십시오. 찍어서 요거 싹 빼주십시오. 그러면은 끝에 방울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끝에 방울이 생겨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찌촉 작업하면서 다시 인견살 감아주기 때문에 요거 그냥
칼로 이렇게 잘라내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울이 생겨도 너무 크지 않으면은 혹은 너무 작지 않으면은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럼 찌촉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여기에 볼떡한 게 생기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끼우시면 됩니다. 지금 요건 작아서 그냥 쑥 빠지는데 요게 이제 좀 큰 것들이 있거든요. 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요렇게 해서 그냥 끼우시면은 그게 투명한 물방울 형태의 찌촉 역할을 합니다. 찌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찌를 만드시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걸 뭐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또 뭐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예. 만약에 그렇게 물방울 형태로 만드는 게 예쁘다 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401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요렇게 감고 그 인견사 감고 본드 401로 이렇게 탁 찍어서 경화시키지 않습니까? 코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없이 한번 코팅하면은 한 3, 4cm 올려서 담궜다가 싹 빼면은 3, 4mm 올렸다 탁 빼면 끝에 이렇게 뻘떡해지거든요. 그때 경화제랑 칙 뿌려서 경화시키고 또 한 번 더 넣어서 그럼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그럼 또 칙 경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401로 여기를 딱딱하게 본드로 투명하게 볼록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감아서 그냥 제가 하듯이 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가장 빠릅니다. 하는 게. 이 속도가 너무 걸리면 작업하는 속도가 지치고 또 재미없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쪽 끝을 그 솜으로 말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휴지로 말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을 볼록하게 안 해주시는 분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거기를 볼록하게 하면은 빠지기 때문에. 근데 요즘 또 찌고무가 실리콘 찌고무 그런 것들은 아예 일자로 해서 그냥 쑥 꼽아도 안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빡빡하게 물어주는 뭐 그런 것도 탄성 좋은 것도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찌고무를 쓰신다 그러면은 뭐 일자로 그냥 요런 상태 일자 형태로 갖다 꼽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쓰는 환경이 최종적으로 채비해서 쓰는 환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근데 호주 캠핑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 요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지촉은 뭐 어떤 분이 쓰셔도 누구나 어떤 채비에 쓰셔도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좋죠. 누구한테나 선물할 수 있고. 근데 끝이 그냥 요런 식으로 일자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찌고무가 그렇게 실리콘 형태로 빡빡한 게 아니면은 쓰실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정학길님 반갑습니다. 제가 35개인가를 작업한 것 같은데 34개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34개. 지금 2개가 공통결합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안에 그 관통 구멍이 막혀서 제가 결합을 안 한 게 있거든요. 안 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눈마감 작업 안 한 거고 총 36개 했었는데 34개 지금 마무리해서 주렁주렁 달아놨습니다. 네,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다른 공정들보다 오늘 이제 보신 부분에서 그 우레탄하고 희석제하고 신나죠, 신나. 희석제 그러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우레탄 신나. 1대1 정도로 지금 1대1 정도로 탔거든요. 1대1 정도로 타가지고 뭐 그게 흘림칠이 됐든 붓칠이 됐든 뭐 담금칠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7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작업 공간의 어떤 문제 혹은 뭐 집에 이제 냄새, 그것도 작업 공간의 문제죠. 자기가 본인이 하는 작업 공간에서 수월한 뭐 예를 들어서 흘림칠이 수월하면 흘림칠 하시면 되고, 담금칠 하는 게 수월하시면은 담금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붓칠을 하면 좋고 담금칠 하면 안 좋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칠에서는 단지 광택이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방수만 정확하게 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1회 도장을 하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시간 정도 건조를 하고 그 다음 도장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레탄을 구입을 할 때 페인트집에서 이야기해 준 거는 재도장 시간이 2시간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2시간 후에 저렇게 해놓고 2시간 후에 다시 도장을 해도 건조 안쪽에 들어간 게 건조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2시간 갖고는 뭐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보통 6시간 정도, 조금 빠르면 한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건조를 하고 그 다음 도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작게 하면은 한 5번, 좀 묽게 해가지고 하면 8번까지도 하는데 요즘 8번까지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보통 5번 정도 이렇게 광택 상태 보고 한 5번에 6번 정도 도장을 하는데, 마지막 도장하고 나서는 꼭 24시간 이상 건조를 시킵니다. 24시간 이상 건조를 시키고 뭐 제가 사용을 하든 누구한테 보내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24시간 건조를 마지막 건조 티핑하고 24시간 건조하고 택배로 보내면은 48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이 받아서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뭐 한 뭐 하루 이틀 뭐 채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루 이틀 놔두고 주말에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8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마지막 그 도장을 하고 그 정도 48시간 72시간 2시간 정도 건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빨리 물에 넣으시면은 이게 완전히 손으로 만져서 묻어나지도 않고 해도 이게 완전 경화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은 경화 시간을 주시고 완전하게 경화를 시키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그 도장하는 데서 주의하실 점입니다. 너무 급하게 뭐 재도장 시간이 뭐 2시간이 됐다 해서 2시간이면 다 마르니까 물에 넣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제가 뿌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한두 번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건조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넣으면 뿌얘집니다. 표면이. 그러면 이제 싹 갈아내고, 그게 또 건조가 되면 물기가 없으면 투명해지거든요. 물에 넣어놓으면 뿌얘졌다가 투명해지는데 그런 경우는 위에 이제 살짝 그 사포로 스크래치 내고 도장 다시 해버립니다. 그럼 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찾으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회형 우레탄을 쓰는 게 저게 습기의 이액형보다는 좀 강합니다. 우레탄은 경화되는 이유가 실내 공기 중에 있는 습기하고 반응하면서 경화가 되거든요. 저도 그거 처음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장마철에 뭐 습도 많을 때 그 방수칠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맑은 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칠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이야기 듣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회형, 이액형은 모르겠습니다. 건조하는 경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회형 같은 경우는 습기, 공기 중에 있는 습기하고 반응을 해서 경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회형 같은 경우는 습도가 좀 있을 때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 제작했던 경험은 그렇습니다. 혹시 뭐 특별하게 오늘 작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십시오. 뭐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저도 이 도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요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하셔서 그 방법 따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몇 가지 방법에 응용자세에 들어가면 전혀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액형도 쓰시는 분들, 뭐 자동차 보호용으로 뭐 고가의 수입 우레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쓰시더라고요. 재료들을 쓰시는데, 뭐 고가를 아무래도 자동차 보호용은 더 딱딱하겠죠. 우리가 차량 운전하다 돌 나오고 뭐 이러면 그 스크래치까지 다 커버 해주니까 우레탄 방수 자체, 우레탄 칠 자체에서. 그럼 이제 뭐 그런 게 좋으신 분은 그런 거 사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우레탄을 해도 뭐 한 4-5번 정도 칠을 하고 칠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은 찌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저보용 우레탄하고 광택은 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도하고 광택은 좀 더 좋다는 이야기는 하던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차이는 없죠. 제일 기본은 방수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찌 도장을 하면서 광택이 잘 나고 방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강도가 높고, 뭐 요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은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레탄 아니고 다른 뭔가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이제 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찌를 사용을 할 때 장시간, 어떨 때는 막 며칠씩도 물에 넣어 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습도하고 잘 견뎌야 되는 거죠. 물기, 습도 이런 것들하고 그런 것들만 되면 뭐 어떤 도료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 도료 자체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또 테스트 해보고 실험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써본 게 이제 카슈 초창기에 사용한 찌 작업 초창기에 사용한 카슈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테스트한다고 에폭시 몇 번, 에폭시는 정말 몇 번입니다. 몇 번밖에 안 해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레탄으로 바꿔서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 같이 그렇게 티핑하는, 담금칠하는 형태로 작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거에 어떤 문제점이나 혹은 더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는 분은 뭐 댓글을 주시든, 안 그러면 뭐 팬클럽 밴드에 글로 올려주시든 그래 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런 사항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실 때 이제 뭐 티핑하는 것보다 붓칠이 더 좋다, 뭐 혹은 흘림칠이 더 좋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업 여건에 따라서 담금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흘림칠이 좋을 수도 있고, 붓칠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붓칠도 숙달만 딱 되면은 너무너무 매끈하게 나옵니다. 근데 숙달이 안 되면 이제 좀 두께 차가 나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질 확률이 좀 있죠. 그런 것들만 좀 뭐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흘림칠도 해보면은 우레탄 사용량, 용재 사용량은 지금 보신 담금칠에 비해서 훨씬 줍니다. 쉽게 아낄 수 있고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30개씩 40개씩 이렇게 작업하면 그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흘림칠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 작업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담금칠 저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던 통이 저게 60cm짜리인데 마지막에 가면은 저게 곱기 시작을 하면 저렇게 좀 쓰고 나면 또 보충해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컬러가 이제 파란빛, 청색빛을 띠면서 뿌얘집니다. 살짝 뿌얘지면서 청색빛을 띠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리면은
보통 저거 마지막에는 한 통 정도 버리게 되죠. 보충하고 해서 거의 끝까지 이렇게 채워놨던 거를 변하기 시작하면 다 버리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거 뭐 한 통 버리는 거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어차피 아까 보셨던 그 깡통 한 개에 2만 몇천 원인가 하거든요. 엄청 오래 씁니다. 엄청. 2만 몇천 원인데 저기 한 통 들어가면은 한 1,000원 정도 될라나요? 우레탄 가격이 1,000원도 안 되지 싶습니다. 몇백 원, 결론적으로 몇백 원 아끼려고 막 힘들게 작업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돈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량이나 이런 거보다도 내 작업 여건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정진님, 제가 말씀드린 건 우레탄 자체가 싸다는 게 아니고, 단검질 이제 깡통 하나 몇만 원 주고 사오면은 2만 몇천 원 주고 샀을 겁니다. 제가 사오면은 단검질 통에 들어가는 양, 1회 들어가는 양이 뭐 한 1,000원 전후 정도. 근데 그 말씀 드린 거죠. 희석제 한 통, 뭐 그다음에 우레탄 한 통, 우레탄 하나에 희석제 한 통 갖고는 안 됩니다. 쓰다 보면 이제 희석제는 보통 한 2통, 그 이상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필요에 따라서 얇게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칠을 여러 번 얇게 올리는 경우는 희석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조금 뻑뻑하게 해서 희석제를 좀 줄이고 우레탄량을 조금 많이 해서 하면은 희석제 양이 좀 작게 들어가고,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저거를 우리가 제가 알기로 이액형은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근데 이액형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주제 경화제 2대1, 뭐 1대1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품마다. 근데 그거는 경화제 양이 부족하면은 이게 굳지를 않습니다, 우레탄이. 굳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치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희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회형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본 바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액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도가 좋고 강도가 좋고 딱딱하고, 일회형 같은 경우는 이액형에 비해서는 조금 무르다. 완전히 경화가 돼도 쉽게 보면 이제 쿠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액형 쓰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쿠션이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쓰다가 뭐 낚싯대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외부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완충 역할로서 일회형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회형을 그냥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이제 저한테 들어와서 이게 다시 어느 순간 제가 일회형보다는 이액형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몇 년 됐거든요, 벌써 일회형으로 한지. 근데 뭐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너무 필요 이상의 기능을 지닌 고가의 우레탄을 쓰실 필요도 없다고 봐지고, 뭐 적당한 것들을 찾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깡통 하나 사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굳어서 못 쓰게 되니까 버리는 정도로 사용량이 많은데,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혹시나 주위에 뭐 찌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그러면은 한 통 사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단가는 좀 많이 치긴 하지만은 찌나라나 이런 데 가시면은 소량으로 이렇게 좋은 재료의 우레탄들 통에 이렇게 별도로 소분해서 나눠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소량 사셔서 쓰시고 또 필요할 때 사시고 하면은, 대량으로 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사서 요만큼 쓰고 나머지 굳어서 버린다 뭐 이런 경우는 없으시. 또 그거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작업 여건에 맞춰서 이 방법이 좋을지 저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그것만 계산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2주 동안 대물지 작업을 했죠. 드디어 이제 오늘 끝나고 광택방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래간만에 혹부리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혹부리집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뭐 언제든지 상관없다 그러시는데 뭐 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그 비슷한 종류들, 그러니까 전천후지하고 대물지 이런 것들만 계속 작업을 해서 최근 들어서 방송 내용에 좀 변화도 주고, 혹부리집 만드는 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방법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내일은 혹부리 떡밥지 한두 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혹부리도 뭐 떡밥지, 대물지, 그 다음에 뭐 파키라로 혹부리 할 수도 있고 여기로 할 수도 있고 또 부들이나 수수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혹부리지 시리즈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고운 밤 되십시오. 올바르게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